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수족관입니다. 날씨 굉장히 따뜻해졌네요. 벚꽃도 흐드러지게 피다가 이제는 졌고 이제 뭐 만물이 소생하는 완연한 봄이 온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낮 되면 되게 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 키우기 너무 좋은 번식의 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 중에 대부분이 5월에 산란을 많이 해요. 1년에 한 번 정도 산란하는 애들은 5월에 많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번식을 도전하고 있는 우파루파도 4월에서 5월 사이에 번식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하는데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즌이 왔다. 구피 키우기도 좋은 시즌이 온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논란도 많고 그 양측 의견이 굉장히 다른 건데, 뭐냐면 무한수 어항과 유한수 어항 뭐가 더 좋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환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 환수를 많이 해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해요. 하지만 무한수 어항 불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사실은 뭐 무한수 논란은 뭐 몇 년 됐잖아요. 그 이전에 제가 한 7년 전쯤에 본 어떤 논문에서는 환수를 많이 해줄수록 좋다라고 이렇게 쓰신 분이, 그 다음에는 환수는 많이 해주지 않을수록 좋다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뭔 말이야? 똑같은 사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곰곰이 보고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물론 결론적인 건 물이 굉장히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잘 잡혀 있다는 거는 사실은 구피가 죽었을 때 뼈까지 삭을 정도로 굉장히 잘 잡힌 어항이 있어요. 저도 사실 두자 반을 쪼가 분할 어항에서 한 십몇 년 전에 키웠을 때 물을 굉장히 잘 잡았었거든요. 그 어항은 진짜로 고기가 죽어도 싹 사가버릴 정도로 물이 잘 잡혔던, 분해할 정도로 물이 굉장히 잘 잡혔던 어항들이 몇 개 있었는데, 어떨 때 그렇게 잘 잡혔냐 보면, 첫 번째는 저면 여과기 썼어요. 저면 여과기나 박스 저면을 쓰고 굉장히 높이 깔았어요. 높이 깔고 수초도 발리스네리아. 그러니까 보통 무한수 여과기 그 무한수 어항 하실 때는 발리스네리아 많이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뿌리가 깊게 내리는, 뿌리가 잘 내리는 그런 수초들을 써보니까 물이 잘 잡혀요. 생각보다 잘 잡히고 뭐 고기 크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에 있을 때 이제 무한수여광은 그 어항은 가습기 역할을 해서 물이 증발되잖아요. 이 증발분을 넣어주면 된다. 그 정도로만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잘 키울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말 맞습니다. 이 말도 맞고, 환수는 자주 해줄수록 좋다. 애들 성장도 촉진되고 성장도 빠르게 진행되고, 환수를 해주면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 뭐 이런 그 파도 있죠. 이 말도 맞습니다. 이 말도 맞아요. 어쨌든 무한수 여왕의 전제 조건은 물이 굉장히 잘 잡혀야 된다. 잘 잡혀야 된다. 이것도 노하우라고 생각해요. 잘 잡는 것도 노하우라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럴 때는 사실은 뭐 풀빅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기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무한수 어항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화초 심을 때 쓰는 배양토 같은 것들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뭐 소일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유기물질이 많기 때문에 도움은 반드시 됩니다. 자, 그러면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물이 잘 잡힌 어항은 저도 마찬가지로 안 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환수하기 싫어서 안 건드리는 게 아니라, 사이클이 잘 잡힌 어항은 그 사이클을 유지해 주는 게 오히려
컨디션 조절을 하거나 데미지가 없어요. 이건 정확합니다. 보통 구피 어항의 환수를 50% 이상 하면 데미지는 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사이클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20%에서 30% 정도 잡으라고 하는데 환수를 20%에서 30%만 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저기 물이 아주 잘 잡힌 어항의 경우는 애지간하면 건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구피를 키울 때 꼬리도 크게 키우고 싶고 등핀도 키우고 싶고 빨리 키우고 싶고, 이럴 때는 사실은 이 무한수 어항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밥을 과도하게 많이 줘야 되죠. 밥도 많이 줘야 되고 그 사이클 맞추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그러면 어떻게 맞추느냐, 난 환수하기 진짜 싫다, 환수하기 진짜 싫고 힘들다, 이러는 분들에게 제가 그냥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무한수와 유한수를 합치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제가 키워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하루에 한 번씩 그 비커 있잖아요. 비커 1리터짜리 비커, 그래서 보통은 10%씩 왜 물만 건드리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에 한 번 10%를 떠냅니다. 아래물 건드리는 거 아니고 위에서 떠내고 10% 물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게 고기를 키울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일주일에 2번 하셔도 되고, 저는 매일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이클은 깨질 수 있습니다. 10%씩만 한다고 해도 사이클이 깨질 수 있는데, 새물이 들어간다는 건 이런저런 좋은 장점도 반드시 있는 거니까, 여과기가 달렸을 경우 물이 그렇게 잡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수를 20% 넘기지 않고 10%씩 자주, 최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먹이는 조금씩 박테리아 중간중간 넣어주면서 건들지 않는 조건하에 그렇게 잡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양측 말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학대도 아니고, 물이 굉장히 잘 잡힌 어항의 경우에는 제가 항상 전제 조건 그거예요. 물이 정말 잘 잡혀야 돼요. 잘 잡힌 어항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주 소량의 물만 건드리는 거, 대신 그 어항에서 키울 수 있는 한계치의 물고기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사실은 적은 물고기만 들어가야 되죠. 과하게 키우시면 안 돼요. 그런 위로 하셔야 되고, 그런 어항에는 비파나 이런 거는 애지간하면 넣지 않고 새우로 청소 역할을 시키는 것도, 청소부 역할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 두 측면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환수를 자주 해주는 선택을 한다. 하지만 무한수 여왕은 틀린 게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우셔도 된다. 무한수 여왕을 잡기 위해선 자주 10%씩 환수하면서 여과 사이클을 한번 잡아보셔라. 그리고 수초는 발리스네리아나 뿌리가 길게 내리는 워터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워터 스트라이프를 심으셔도 되지만 위에 부상 수초로 띄워 놓으셔도 워터 스트라이프는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런 식으로 부상 수초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건 그냥 제 간단한 노하우예요. 이렇게 정답이다 이러는 것보다 제 노하우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환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금방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고, 20% 30% 빼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으니까 어항을 뒤집어서 깐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또 환수 50% 이상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소량씩 자주 환수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저는 기왕이면 산소 포화도 때문에 여과기는 다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 손님들도 무한수 여과를 시작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사장님 좋던데요?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무한수 여과는 이런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저희 어제 수입이 들어왔어요. 구피 수입이 들어왔는데 신기한 종들도 굉장히 많고, 저는 이번에 알풀이랑 알비노 풀플래티넘화이트랑 비기어류들을 주로 좀 수입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구경 오실 분들은 구경 오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오셔서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어제도
어제 한 여자분이 전화 왔는데 한 30분을 안 끊으시는 거야. 근데 별말 아니에요. 뭐 궁금한 것도 아니고 별말 아니고 그냥 자기 고민이야. 그냥 그 네모 유리 어항이 있는데 이걸 저보고 가져가면 안 되냐. 중고 어항을 얻어왔는데 이거 저보고 가져가면 안 되냐. 저 중고 어항 안 받아요. 잘 안 받아요. 안 받고 이거 그냥 제가 그랬죠. 말씀드렸죠. 그냥 그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딱지 하나 붙여서 폐기물 처리하시면 된다. 그랬는데 안 끊으시고 계속 30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피곤했어. 근데 뭐 끊으려 그러면 딴 말 하시고 끊으려 그러면 딴 말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제가 매정하게 끊지 못했지만 너무 피곤했다. 뭐 구피 사러 오신다고 하는데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뭐 짧게 궁금하신 거는 직접 오셔서 얘기하시면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드려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어디서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해본 방법만 얘기하기 때문에 애지간하면 뭐 제가 쓰는 방법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해봤던 것 중에 효과 좋은 것들을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도움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물어보시고 오셨을 때 물어보세요. 구피도 어떤 게 키우는 게 편할까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어항 세팅도 사실은 돈이 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효과적인 어항 세팅 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면은 사실은 제 노하우 비밀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입 들어온 구피들 이쁘게 잘 들어왔고 괜찮고 베타들도 번식해 보려고 뭐 이것저것 받았어요. 특히 그 블랙 드래곤 사무라이 블랙 사무라이 그거 저기 자이언트로 받았어요. 한번 브리딩 해보고 싶어가지고 잘 해보고 성공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